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 절대 따라 하지 말아야 될 운전 습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편안하게 앉아 보시면 운전자의 몸에 맞추어 시트 포지션 및 핸들 위치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설정 없이 운전대를 잡고 주행부터 하시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실 때마다 뒤꿈치가 떨어진다거나 페달을 밟을 때마다 발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위기 상황 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고 밟지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것 마냥 오해하고 밟으셨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행을 하시다 보면 이처럼 페달을 밟을 때에는 항상 오른발의 위치는 브레이크 페달 위에 위치해 있으며 가속 페달을 밟으실 때에는 발목을 꺾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대다수 초보 운전자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은 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페달을 밟으실 때에 뒤꿈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동이 되게 되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즉시 브레이크 밟는다고 밟는 것이 간혹 가속 페달을 밟게 되므로 급발진 사고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본인의 발 위치는 항상 브레이크에 있으며 꺾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주셔야 되는데, 페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옮겨서 밟다 보면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인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급할 때 당황해서 정말 급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에 발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잠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멘붕 오죠. 그러면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페달을 밟는 오른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발가락 끝이 페달 끝에 걸리다 보면 브레이크를 꽉 밟으려고 해도 꽉 안 밟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사랑하는 저희 아내도 체격이 작고 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발가락 끝이 페달을 건드리게 되다 보니 드라이빙 슈즈를 하나 준비해서 운전할 때마다 드라이빙 슈즈를 사용하는데요. 에어가 달린 운동화를 신고 특히 맥스, 나이키 에어맥스 같은 종류의 신발들을 착용해 보시면 뒷굽이 적어도 4cm에서 5cm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페달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발가락 전체가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매트를 2장 깔아라, 책을 한 권 깔아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매트가 고정이 안 된다거나 뒤꿈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밟은 책이 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굽이 조금 있는 운동화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바른 운전 자세부터 설정을 하시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면허 취득할 때 당시에도 핸들부터 잡고 주행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내 몸의 핸들이, 내 몸의 시트 포지션이, 내 시야에 거울이 각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도 배우질 못하고 면허증을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실전 도로주행에 필요한 올바른 운전 자세 설정하는 거, 사이드미러 맞추는 거, 핸들 조작법들을 몰라서 핸들링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요. 대다수 남자들은 시트를 젖혀가지고 어깨가 떨어지도록 해서 한 손을 이렇게 12시 부에 얹고 조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핸들이 상체에 어깨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오를 살리고자 이렇게 핸들을 많이 조향하시던데,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런 자세들 운전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다 보니 멋져 보여가지고 한 손 운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한 손이 잘만 사용한다고 하면 핸들을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핸들을 그 이상 감게 된다거나 아니면 손에서 핸들을 놓치게 되어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양손으로 핸들 잡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할 때마다 논크로스 핸들,
크로스 핸들, 어떤 핸들을 써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면허 시험 절차는 무조건 논크로스를 사용해서 시험에 응시하셨다 보니 실전 도로 주행에 논크로스만 써서 주차한다거나 논크로스를 써서 유턴한다거나 논크로스를 사용해서 우회전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워요. 우회전할 때 크로스 핸들, 논크로스 핸들의 문제가 아니라 속력을 얼마만큼 제어를 했느냐에 따라 차량이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것이지, 핸들을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는 차량의 핸들을 무작정 속력에 맞추어 핸들을 조작한다고 해서 차량이 결코 안정적으로 코너링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크로스 숄더 체크하고 핸들을 이용한 우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회전을 할 때에도 속력이 빠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될 때는 크로스 핸들을 사용하지만, 속력이 빠르지 않을 때에는 논크로스를 사용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잘했다, 잘못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핸들을 조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유튜버 강사들 그 교육 내용만 일부분만 보시고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회전할 때 무조건 크로스 핸들 써야지, 우회전할 때 논크로스 쓰지 말라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회전을 하실 때에도 논크로스를 쓰거나 크로스 핸들을 쓰거나 전혀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다만 자신의 차량의 속도와 핸들을 감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핸들링이 낫는지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또다시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크로스 핸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마다 우회전하는 회전 각도나 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속력에 따라 회전 반경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얼마만큼 핸들을 조작하고 얼마만큼 속력을 조절했느냐에 따라 회전 반경이 달라지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이 익숙한, 자신이 사용했을 때 편안한 자세가 정답이에요. 대바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도 꼭 정답이다, 다른 사람들 틀렸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맞게 브레이크를 제어해서 속력을 낮춰주시면 안정적인 코너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회전 할 때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쏠리는 것은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이 속력에 따라 회전 반경이 커지는데 얼마만큼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절해서 속력을 안정적인 속도로 조정을 하셨느냐에 따라 차량이 흔들거리거나 흔들거리지 않는 것이지, 결코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흔들거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마디만 듣고 나서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바리가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일 때 중립 기어로 변속해 보았는데요. 왜 기어 N단을 사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득할 때 연료 절감하고 매연을 감소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일 때는 반드시 중립기어로 변속하시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일 때마다 중립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호만 계속 쳐다보다가 출발해야 될 때 바뀐 신호를 확인하고, 중립기어가 들어가 있구나, 드라이버로 바꿔야지, 얼만큼 그 부분에 대해 기억하고 계실까요? 신호 대기 중일 때마다 중립을 변속했던 것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운전자들은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중립기어에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 물론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지에서 중립기어 넣던 이 습관이 오르막 구간에서도 내리막 구간에서도 무의식 중에 중립 넣는 습관이 오히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허 취득할 때만 이런 식으로 중립기어를 사용했지, 실전 도로 주행에서는 중립기어 사용하시기보다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밟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대바리가 많은 차량을 경험해봤지만 연비 차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다지 차이 많지 않습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내 차로가 조금 막힌다 싶거나 정체 구간에서 조금 더 줄이 짧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급핸들 틀려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평상시에 회원님이 컨디션에 대해서 오늘 회원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짧은 줄. 네. 근데 그때마다 긴박한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네.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 습관을 좀. 저희 집 앞에 동인에도 깜빡이 안 놓고 이래 들어가면 위험하죠.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들 운전할 때 조금 더 짧은 줄을 찾아가는 그런 운전자들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줄이 짧은 곳으로 가려다가 다른 차선에 있던, 줄이 긴 차선에 있던 또 다른 운전자가 짧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은 초보 운전자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그러한 행동은 삼가하시고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남들 하는 모습이나 행동들이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인다고 나도 따라 하려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만 보고 쫓아가느라고 신호를 놓친다거나 속도가 너무 속도. 오토바이 쫓아가고 있었죠, 형님? 네. 예. 신호 봤나요? 네. 멈출 생각 했나요? 아니요. 정지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 발끝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제 왼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남으면 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앞차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무작정 브레이크 밟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것이 아닙니다. 앞차까지도 보면서 좌우 살피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브레이크 왜 밟습니까? 가속 페달만 뗐다 밟았다면서 얼마든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브레이크 밟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정도로의 가속 페달로 조절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기적인 운전자네요. 유턴이 안 되는 구간에서 지금처럼 대바리가 앞차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따라 브레이크 밟는다거나 아니면 골목에서 차만 나오면 브레이크 밟는 운전자분들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 물론 대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무작정 브레이크 밟는 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물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경우에는 밟는 것이 맞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도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야는 저 멀리 50m, 100m 앞을 내다보시면서 주행을 하시는데, 앞차가 무조건 브레이크 밟는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 아니라 앞차 그 앞에 차량들, 주변 차량들의 상황도 살펴보면서 굳이 안 밟아도 되는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기보다 가속 페달을 조절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대바리가 강조하는 연비 운전, 가속 페달을 조절해 보시면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만큼 가속 페달을 너무 세게 밟지 말자는 겁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골목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면 브레이크 무작정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골목에서 메인 도로에 합류한다. 무작정 들이댑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브레이크 밟아서 좌우 살피고 합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 판단하고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골목에서 메인 도로로 합류하는 차들, 우리 앞에 무작정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 아니라 클락션에 손이 간다거나 가속 페달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무작정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되면 뒷차와 오히려 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신호에 보행신호가 적신호입니다. 앞차는 직진을 한다거나 좌회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차량이 적신호에 적신호일 경우 우회전해도 되는데, 우회전하기 위해서 중앙선은 따로 없지만 이러한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 오는 차를 무시한 채 이 앞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넘어가고자 핸들을 돌려서 넘어 추월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운전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좋아요!